이번에는 3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지금 30도에 기울어진 면이고요. AC를 따라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다. 2kg짜리의 토막과 비탈면 사이의 운동 마찰 계수가 μ1이라고 정해졌고요. 4kg의 토막과 비탈면 사이의 마찰면의 계수는 그 운동 마찰 계수는 μ2일 때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라는 문제예요. 이것은 이쪽 방향으로 우리가 잡아주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큰 거를 m, 얘를 소문자 m이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러면 봅시다. 먼저 이 m이라는 물체에 작용하는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도록 해볼게요. m이라는 물체에 작용하는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보면 먼저 이쪽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mg 사인 세타가 작용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비탈면이 비탈면이 이 물체에 작용하는 뭐라고 하죠? 수직 항력을 N1이라고 볼게요. 얘는 mg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F라는 힘은 어떤 힘이냐면 m이 그러니까 4kg짜리의 물체가 2kg짜리의 물체에 작용하는 수직 항력을 F라고 볼게요. 그리고 어느 방향? 비탈면에서 또 이제 마찰력이 작용하죠. F1을 μ1에 N1이겠죠. 그럼 얘를 다시 쓰면 μ1에 mg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럼 여기서 운동 방정식을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mg 사인 세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f1이 μ1의 mg 코사인 세타에 의해서 가속도를 갖겠죠. ma라는 가속도를 가질 거예요. 이번에는 질량 4kg짜리 대문자 m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때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이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표현해 보면 당연히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으로 mg 사인 세타 그리고 뭐가 작용하죠? F라는 힘이 반작용으로 작용할 거예요. 그리고 빗면이 4kg짜리에 작용하는 수직 항력을 N2라고 한번 놓을게요. 그럼 얘는 뭡니까? mg 코사인 세타일 거고 마찰력이 작용하죠. 얘를 F2라고 놓을게요. 이 마찰력은 뭡니까? μ2의 N2가 되니까 μ2의 mg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방정식을 세우면 mg 사인 세타 플러스 f 마이너스 μ2의 mg 코사인 세타에 의해서 질량 4kg짜리의 가속도, 똑같은 가속도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운동 방정식이 생길 거예요. 이 두 개를 뭐 해주면 됩니까? 더해져 보면 얘를 더해서 결과를 써보면 뭐가 없어지죠? 어차피 4kg과 2kg 차이에 작용하는 서로 밀고 당겨주는 수직 항력은 상쇄될 것이고 얘를 정리해 보면 여기서 이렇게 표현해서 두 개를 더해주니까 얘가 공통이죠. G 사인 세타가 공통이고요. G 코사인 세타가 공통이겠다. 그죠? 그러면은 G 사인 세타의 m 플러스 m 이렇게 되겠다. 그죠? 마이너스 뭡니까? G 코사인 세타로 묶어주면 G 코사인 세타로 묶어주면 μ1 m 그죠? 플러스 μ2 m은 뭐가 됩니까? 가속도 a에 m 플러스 m 이렇게 되겠다. 그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가속도는 얘를 빼주면 g 사인 세타 이렇게 되어 있네. g 사인 세타 마이너스 g 코사인 세타의 m 플러스 m분의 μ1 m 플러스 μ2 대문자 m 이렇게 되겠다. 그죠? 요거 계산해주면 되겠네. 그럼 얘를 결국에 이거죠. G가 9.8 사인 30도
빼기 9.8 코사인 30도 곱하기 두 질량 더해주면 뭡니까? 6kg이죠. 6kg에 뮤1이 얼마예요? 0.2 곱하기 소문자 m이 2kg 플러스 뮤2가 0.3 곱하기 대문자 m이니까 4kg. 요거 계산해주면 되겠다. 그럼 얘를 한번 계산기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한번 얘는 다 없애고 한번 해볼게요. 9.8에 사인 30도죠. 우리 디그리가 맞는지 볼게요. 맞죠? 사인 30도 그죠? 빼기 9.8 코사인 30도 코사인 30도에다가 가로 열고 곱하기부터 할까요? 곱하기 가로 열고 맞죠? 0.4 더하기 1.2 요거 해줘야겠네요. 나누기 얼마입니까? 6 요거 해주면 되겠다. 해주면 뭡니까? 2.64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라는 가속도를 구할 수 있겠네요. 이상으로 31번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2번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아래 방향 각도 세타와 일정한 힘이라고 했어요. 일정한 힘으로 마루 토막 위에서 토막을 밀고 있다. 그림 6-17 요 그림을 보고요. 6-38은 토막과 마루 사이의 운동마찰 계수에 따라서 가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한번 봅시다. 뭐죠? 마찰 계수가 없을 때는 A가 3m/s의 제곱이고요. 마찰 계수가 0.20일 때는 가속도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즉 등속 운동을 한다는 거네요. 그리고 0.40일 경우 여기가 0.40일 때에는 마이너스 3m/s의 제곱.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운동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세타의 값을 구하라라는 문제예요.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표현해 보면 이쪽 방향으로 수평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힘이죠? 그렇죠. F 코사인 세타만큼의 힘이고요. 아래 방향으로는 얼마만큼의 힘의 크기죠? 그렇죠. F 사인 세타만큼의 힘이에요. 그리고 중력이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mg일 거고요. 그리고 얘에 대한 수직 항력은 얼마입니까? n이라고 가보자. 그러면 여기서 수직 항력은 얼마죠? 위아래는 어차피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mg 플러스 f 사인 세타가 바로 수직 항력일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운동 마찰력은 수직 항력에 정비례하니까 뮤 k에 얼마가 되죠? 수직 항력 n이니까 mg 플러스 f 사인 세타이다 라는 것을 알고 가도록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쪽 반대 방향으로 뭐 당연히 운동 마찰력이 작용하겠죠. 먼저 첫 번째예요. 운동 마찰력을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R자임은 F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됩니까? M A1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F 코사인 세타는 얼마입니까? 3 질량의 3배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크기는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뮤 K가 0.201일 경우에 한번 따져볼게요. 분명히 F 코사인 세타는 F가 일정한 힘이라고 했기 때문에 F 코사인 세타는 항상 질량의 크기의 3배가 된다고 했으니까요. 한번 봅시다. R자 힘, 즉 합력의 크기는 한번 볼게요. 3m에 F 코사인 세타는 항상 3m이 나오니까 빼기 운동 마찰력이니까 뮤 K가 얼마죠? 0.20 곱하기 mg 플러스 mg F 사인 세타는 뭐가 됩니까? 가속도가 0이죠. 가속도가 0이니까 얘가 0이 되겠다. 그죠? 가속도가 0이 그러면 우리가 이젠 F 사인 세타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얘를 해보면 결국에 0.2 F 사인 세타는 뭐가 됩니까? m으로 묶어주니까 3-0.2 G 이렇게 되겠다. 그죠? 따라서 F 사인 세타는 0.2분의 m의 3-0.2 G 이렇게 된다는 거네. 그러면 우리가 탄젠트 세타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요걸 이용하면 그러면 뭐가 됩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따라서 탄젠트 세타는 뭐가 돼요? 3n분의 0.2의 3-0.2g의 m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얘가 약분이 되잖아, 그죠? 따라서 이제 정확히 상수만 남겠죠.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0.6분의 3 빼기 0.2g라는 거네. 그럼 얘는 상수니까 이거 계산하면 1.73 나옵니다. 따라서 세타는 아크탄젠트 1.73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럼 얘를 한번 해볼게요. 이때는 뭘로? 라디안으로 고쳐야 되죠. 그래서 아크탄젠트 아크탄젠트가 어딨죠? 아크탄젠트의 1.73 1.73이에요. 그렇다면 얘는 어차피 라디안 값이니까 1.05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60분법으로 고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이거를 알 수 있죠. 파이 라디안은 180도잖아, 그죠? 따라서 1 라디안은 결국에 파이분의 180도예요. 180도니까 1.05 라디안을 여기다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180 곱하기 1.05 나누기 파이가 어디 있죠? 파이 라디안 이렇게 나눠주면 60.16 디그리가 된다. 60.16 디그리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그리고 이상으로 32번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엔진이 꺼지는 순간에 지금 질량이 1000kg인 배가 100km/h네요. 달리고 있었다. 배와 물 사이의 마찰력의 크기는 배 속력에 비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례상수는 70 주어졌네요. 이것이며 V는 m/s, FK는 뉴턴의 단위이다. 배 속력이 45km/h까지 느려지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라 라는 문제네요. 그러면 일단은 얘가 m/s로 단위를 고쳐야겠죠. 그럼 보자고요. 초기 속력 V0는 100km/h죠. km/h. 그러면 얘는 다시 쓰면 100에다가 곱하기 m/s로 바꿔야 되니까 10의 세제곱에 3600초니까 36 곱하기 10의 제곱에 m/s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얘랑 약분되니까 36분의 10의 세제곱 m/s 이렇게 될 거고요. 나중 속력 그때를 뭐 VT라고 볼게요. 나중 속력이 45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45 km/h니까요. 얘는 45 곱하기 3600초 즉 36 곱하기 10의 제곱에 10의 세제곱 m/s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36분의 45 이거 약분되니까 450 이렇게 되겠네요. 일단 이렇게까지만 고쳐 놓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물체가 질량이 m이라고 보면 물체가 섰어요. 엔진이 꺼지는 순간에는 섰습니다. 그때 했을 때 초기 속력이 100km/h였고 이제 그때부터 마찰력만 작용하겠죠. 그러니까 마찰력만 작용을 했을 때 처음에는 초기 속력은 V0였다가 T초 후의 속력 이때까지 마찰력이 작용할 거예요. 근데 이때 마찰력은 일정한 마찰력이 아닙니다. 그죠? 계속 속도에 따라 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찰력이 줄어들 겁니다. 그때의 속력 VT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얘를 한번 운동 방정식을 구해 볼게요. 우리가 이쪽 방향을 양의 방향, 물체가 보통 이동하는 방향을 양의 방향이라고 놓으니까 이거를 양의 방향이라고 놓을게요. 그렇다면 어떤 운동 방정식이 세워지죠? 그렇죠. 마이너스 70V는 m a 이러는 가속도 공식이 세워질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얘를 이제 써보면 m의 a는 속도에 대한 변화량이잖아, 그죠? 마이너스 70v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양변에 dt를 곱하고 v를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식이 변합니까? 얘는 v분의 1의 dv는 마이너스 m분의
70 dt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얘를 적분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구간에 대해서만 맞춰주면 되니까 초기 속도, 나중 속도 v분의 1 dv. 얘는 처음에는 0초였겠죠. 그 기준 시간이 되니까. 그리고 t초 후에 마이너스 n분의 70 dt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러면 얘를 풀어주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적분을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선생님이 요거는 고등학교 올라가면 배우는 건데요. 그냥 일단 결과만 쓰겠습니다. 얘를 적분하게 되면 자연 로그가 돼요. 그러니까 밑이 오일러 상수 2인 로그를 자연 로그라고 합니다. 자연 로그 절대값에 나중 속력 빼기 초기 속력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n분의 70 t 마이너스 제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자연 로그의 나중 속력 마이너스 미안합니다. 요거 잘못했네요. 선생님 요거 잘못했습니다. 다시 풀어줄게요. 이렇게 되죠. 선생님이 오랜만에 하니까 이게 자연 로그 이렇게 되겠죠. vt 빼기 자연 로그 v0 이렇게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n분의 70t 이렇게 되겠네. 근데 얘는 다시 쓰면 자연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자연 로그 v0분의 vt 이렇게 되죠.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n분의 70t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t를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얘를 해주면 자연 로그분의 초기 속도가 지금 얼마예요? 36분의 10의 세제곱이고요. 그죠? 나중 속도는 36분의 450 이렇게 되겠다. 그죠? 얘는 마이너스 질량이 얼마냐면 1000이에요. 1000분의 70t 이렇게 되겠다. 그죠? 요거 풀어주면 되겠네. 그러면 얘를 약분하면 약분되고요. 하나 없어지고 10의 제곱이 되겠네. 그죠? 그러면 얘를 다시 써주면 자연 로그에 0.45 이렇게 되겠다. 0.45는 마이너스 요거 약분되죠? 0.07이 되겠네. 0.07이에요. 그죠? 곱하기 t. 따라서 우리가 그때 시간 t를 구해보면 결국에 뭐를 해주면 돼? 마이너스 0.07분의 자연 로그 0.45 얘를 구해주면 된다는 거네요. 계산기를 이용해 보면 자연 로그 한번 해봅시다. 자연 로그 0.45 나누기 마이너스 0.07 얘 해주면 몇 초가 나온다? 11.41 초가 걸린다는 거겠네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이상으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